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제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의 비례의석 확보를 위한 꼴사나운 행태를 모두 지켜보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의원을 일부러 제명을 시켜서 위성 정당에 입당을 시켜 쪽수를 채워주고 국고보조금을 받아갑니다. 지역구에는 한 명도 출마를 시키지 않으면서 오로지 비례후보만 공천을 하기도 합니다. 비례후보 공천을 두고 여야 수뇌부가 돈 장사를 한다는 소리가 공공하게 들립니다. 지역구에서는 도저히 원내 진출이 불가능한 극좌파 인사를 국회에 입성하게 하는 교두보로 활용하게 합니다. 유권자는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비례후보에게 투표를 합니다. 이것은 직접 선거의 원칙에 반합니다. 병립형이니 연동형이니 하면서 지들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나 봅니다. 더럽고 추잡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선거 끝나고 교도소로 직행할 사람이 비례로 입후보하여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합니다. 부정한 돈을 뿌리고 교도소에 들어간 야당의 전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을 해주지 않는다고 옥중단식을 한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반성도 안 하고 유죄 판결이 나면 판사가 잘 못했다고 떠들어댑니다. 다음은 제가 2005년 7월 21일 일간 신문에 제공한 칼럼의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더러운 정치판의 모습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가올 2006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모든 지방의원의 유급화와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과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여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래서 이를 기회로 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 전국구 국회의원에 관하여 생각하여 본다.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공직선거법이 채택하였다고 하여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는 볼 수 없다. 생각해보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거 과정을 통하여 국회에 입성하기 어려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입법 과정에 참여시키고 정당 중심의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여 정당 정치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표를 줄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나는 비례대표제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자 한다. 먼저 지금까지 비례대표제도가 이유에 걸맞게 운영되어 왔다고 볼 수 없다. 즉 운영과정에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실패한 제도이다. 아마도 기존 정당은 자신있게 비례대표 선발 과정이 그동안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민도 또한 그러한 주장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 국민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발 제도를 보고 비하하여 전국구라고 부른다. 정치권 부패의 원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제도는 국민적 지지 기반이 약한 군사정부가 국회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낸 것이지 재헌헌법부터 존재하던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선거의 대원칙인 직접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 원래는 비례대표제도가 다수대표의 방식으로는 우수한 인력이 선거 과정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기 어렵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원의 일부를 충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정당 수뇌부는 전문가를 제대로 알아보고 국민은 무식하여 전문가를 몰라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매한 국민은 정당이 차려놓은 밥상에 절이나 하라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정당 수뇌부의 결정이 국민의 다수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들의 정치 수준은 정치인보다 더 앞서며 늘 정치권이 국민들의 수준을 못 따라오는 것이 문제였다. 권력자와 기득권 세력이 늘 국민을 보고 자기들만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설득해왔다. 국회의원이 반드시 전문가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핵물리학자나 항공우주 전문가가 국회에 들어와서 문화나 경제 문제를 제대로 토의할 수 있겠나? 전문가는 언제든지 불러다 자문을 구하면 되지 국회의원이 스스로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생각하건대 국회의원은 다양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능력이 있는 제너럴리스트이면 충분하지 그들 스스로가 스페셜러스트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누가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국민도 판단하고 선택할 능력이 충분하다. 정당 수뇌부가 유권자보다 더 똑똑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가도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무사 통과는 안 되는 것이다. 국민의 지도자를 뽑는데 선거라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것은 아니 되는 것이다. 국민도 전문가는 알아본다. 국민의 선택이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고가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제도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가 국민이 선택한 정당 구조는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더욱이 비례대표제 의원 수의 증가를 주장하는 사람을 보면 측은한 생각이 든다. 또한 전국구는 지역구 경선을 회피하고 의원 상호 간의 교통정리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선거자금 충당용이며 정경유착의 원인이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설사 채택한 나라라도 실패한 나라가 더 많다. 21세기 선진한국은 정치의 선진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나라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비례대표의 배분 방식에 따라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많이 왜곡되는 단점 때문에 그리 성공한 나라가 많지 않다. 누구를 비례대표 후보로 선택할 것인가가 전적으로 정당 수뇌부에 달려있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치권은 비록 정당에 대한 투표를 함으로 직접 선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지 모르나 이는 혼인은 자식이 하는데 당사자를 부모가 결정하는 조선시대의 결혼제도와 다르지 않다. 정치권의 부정부패는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다. 전 국민의 근로의욕을 상실케 하고 밥맛 떨어지게 하고 국민적 일체감과 귀속감을 소멸시키고 청소년을 병들게 하며 자원배분을 왜곡시킨다.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국민이 직접 심판한다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생각하면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도 정치의 선진화라는 입장에서는 퇴보적이다. 선거제도를 어떻게 변경하면 집권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집권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기존 정치권을 보면 바보들의 행진 같다.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사표를 방지한다고 하나 양당제도가 확립되고 정당이 공직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경선제도를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무소속 입후보자를 줄일 수 있고 사표가 줄어들 수 있다. 비례대표제는 양당제도의 확립을 어렵게 한다. 정당 정치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에 부패를 허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비례대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여 감히 제안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2005년경이나 지금이나 비례대표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하는 필요성은 동일하다고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